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아르카나입니다. 조금 이름이 저한테도 아직 입에 잘 붙지 않아서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존에 이제 XM3가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뭐 차명만 변경된 건 아니죠. 르노 코리아 자동차라는 이름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던 르노 코리아가 이제는 르노 코리아라는 짧은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2022년에 이제 르노 삼성에서 르노 코리아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르노 자동차라는 좀 더 간결한 이름을 갖게 된 건데요. 오늘은 이 아르카나, 신형 아르카나의 변화점 한번 소개와 함께 이 사명 변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르노 아르카나 어떤 점이 좀 외관에 바뀌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차량의 외관은 뭐 XM3와 동일하지만 이제 르노의 르장주 엠블럼이 적용이 되면서 곳곳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변화가 됐죠. 로장주 이미지를 형상화한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이 눈에 띄고요. 엠블럼도 이제 로장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 상부 부품 안에 이제 박힌 듯이 이제 엠블럼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태풍 형태의 르노 코리아의 로고가 담겨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엠블럼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긴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 자체가 좀 많이 바뀐 듯한 인상을 좀 받게 되죠. 그리고 측면으로 와보면 휠 디자인도요, 지금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르노 아르카나는 16, 17, 18인치 휠을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7인치 휠에 이 휠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르노의 로장주 엠블렘이 장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차량의 후면으로 이제 가보면요, 일단은 리어 램프가 기존에는 완전히 빨간색으로, XM3 때는 빨간색으로 색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투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리어 램프와 함께 이제 로장주 엠블럼 하단에는 아르카나라는 이름이 덧대어져 있고요. 기존에는 이쪽에 이제 XM3라는 로고가 차량명이 이제 표시가 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차량의 외부에 이제 아르카나,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이 곳곳에 장식이 되면서 달라진 이 차량의 분위기, 브랜드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내 공간 역시 기존에 뭐 출시됐던 XM3라 불리던 차량과 동일한 형태이긴 하지만 몇 군데 이제 엠블럼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실내에서요, 자, 스티어링 휠의 엠블럼도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게 엠블럼만 바꾸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만, 겉에 플라스틱만 교체된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스티어링 휠의 이 혼 쪽에는 에어백이 장착이 되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에어백 모듈까지 한 번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통째로 교체되면서 엠블럼까지도 이렇게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이 장착이 됐고요. 자, 또 한 군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시동을 끄고요. 자, 운전석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로장주 엠블럼이 나오면서 화면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켜지는 이러한 인트로 화면까지도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점은 없죠. 사실 지난해 11월에 1.6 GT 인스파이어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행하면서 르노 아르카나, 르노 코리아에 대한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르노 아르카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차량 성능과 관련된, 주행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르카나, 그 다음에 르노 코리아에 대한 얘기 좀 하면서 얘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르노 코리아의 전시는 이제 삼성 자동차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르노 삼성 차로 바뀌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이렇게 사명이 상당히 좀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국내에는 이렇게 사명이 변경된 제조사들이 좀 있죠. 한국 GM 같은 경우에도 GM 한국 사업장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쌍용차도 지금은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바뀌면서 회사명이 바뀐 것도 있지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회사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르노 코리아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 한국 시장의 차량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르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차를 한국에서 판매한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로 좀 바꿔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르노가 이제 국내에서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이름을 좀 빌렸었다면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르노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브랜드의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르노의 분위기가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르노 코리아는 사명 변경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르노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XM3의 차명을 좀 변경한다는 발표도 하기도 했고요. 르노 세닉과 함께 르노 5 같은 전기차도 이제 국내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다양한 라인업의 차량, 뭐 전동화 모델들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라인업이 좀 더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라인업이 다양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도 이렇게 브랜드 정책이 바뀌는 것이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XM3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제 XM3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해외 유럽에서는 이제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면 브랜드 네임을 좀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이제 같은 차량으로 좀 인지하고 국내에서도 뭐 글로벌 판매되는 모델과 동일한 차량이다 라는 이러한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것 또한 이 차량에 대한 뭔가 소비자들의 만족도, 기대감 이런 것들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 이 차량의 차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브랜드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엠블럼까지, 차량의 엠블럼까지 바꾸면서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죠? 차량의 상품성도 꾸준히 높여가면서 오히려 같이 좀 상승하는, 서로 끌고 당기는 이러한 상승작용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르노 아르카나 좀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가격대에 만나기 정말 힘들 만큼 좋은 사모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소형 SUV 가운데 뭐 가장 최고의 차량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 엔트리 트림인 엘리 트림만 하더라도 2,200만원대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리가 2,400만원, 그리고 가장 상위 트림이 인스파이어 트림이 2,600만원대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 그리고 연비도 13.6으로 굉장히 좋은 연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르카나의 장점은 스타일링인데요. 이 유려한 루프라인의 쿠페 스타일의 차량은 사실 경쟁 모델 가운데서는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러한 차량들은 2열 공간에 실내 공간을 조금 넓게 하고 특히나 이제 머리 공간 확보를 위해서 쿠페 스타일은 좀 적용하고 있지 않죠. 쿠페 스타일로 만들다 보면은 이 루프라인 때문에 머리 공간이 좀 좁아지는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쿠페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2열 공간도 머리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스타일만 추가한 차량은 아니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파워트레인은 1.6 GTE, 기존의 XM3에 탑재했던 파워트레인과 동일합니다. 일상에서 가속을 내기 충분한 영역의 토크도 발휘해주고요. 특히나 연비가 강점이죠. 13.6의 연비는 역시나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점도 다시 시승하다 보니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지금 2,000km 정도 뛴 시승차인데요. 이 아이들링 상태에서 이 차량의 진동이 좀 스티어링 휠 그리고 시트로 좀 전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급차에서는 뭐 이 정도의 진동과 소음은 뭐 익숙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점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마 연식 변경 이후에 아마 부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진다면 이러한 변화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점들만 잡아준다면 아르카나는 아마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이 소형 SUV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 XM3를 구매해서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로장주 엠블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공임이 들긴 합니다. 이 앞쪽의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엠블럼보다 상당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어셈블리 부품들의 교체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이 스티어링 휠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백까지도 같이 교체해야 되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공임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의 앞쪽에 엠블럼이라든지 뒤쪽에 리어에 있는 아르카나라는 이름, 홈 부분의 엠블럼 그리고 각각의 휠캡의 로고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교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아마 참고해 보신다면 기존의 XM3 오너분들도 새로운 르노 코리아의 아르카나 이 분위기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개될 르노코리아의 다양한 신차들이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새롭게 엠블럼도 로장주 엠블럼으로 교체를 하고 새로운 분위기로 일신하고 있는 르노코리아, 앞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요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를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